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늘 사건은 다소 잔인한 표현과 증거 영상들이 나오니 보는 분에 따라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먼저 아이다호의 포카텔로라는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사건 이야기는 16살의 캐시 조 스토다트가 이모 집에서 손가락이 잘린 채 죽어있는 걸 이모가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Liberty 911. I need an ambulance outside. Okay, what's going on? There's a girl dead on my floor. She's missing a finger. On her floor, bleeding, not moving. Okay, I need you to get down and tell me if she's breathing. She's not moving. No, she isn't. She's cold. She's dead. She's cold. 2006년 9월 24일 일요일, 아이다호에 살던 16살의 캐시 조 스토다트의 이모가 911에 신고했습니다. 이모는 남편과의 주말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곤 급히 신고한 것이었죠. 그럼 먼저 캐시가 왜 이모의 집에 있었던 것인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2006년 9월 22일 금요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캐시는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모인 앨리슨 콘트라레스와 이모 부인 프랭크에게서 집을 좀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개 2마리와 고양이 4마리를 돌봐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요일에 돌아왔을 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캐시를 보곤 911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착한 아이다호주 경찰은 캐시가 칼에 약 30번이나 찔렸고 그중 12번의 자상은 모두 사인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강도의 소행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만 집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나 도난당한 것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지문을 확인해 보았지만 별다른 용의자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캐시의 어머니인 애나 스토다트에게 전해졌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딸을 마지막으로 본 건 이틀 전인 금요일 밤과 후였고 남자친구와 함께 이모의 집으로 태워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캐시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의 같은 반인 맷 베컴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9시 30분에 딸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했을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통화하기로 약속했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인물인 맷 베컴은 경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도록 만들기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인 애나의 진술에 따르면 베컴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를 경찰국으로 불러 신문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의 태도를 보고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감정적이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으니까 말이죠. 강한 의심이 생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의 모든 진술은 진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컴은 신문 중에 그날 밤 그곳에는 자기 말고도 다른 2 친구가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들은 바로 토리 애덤칙과 브라이언 드레이퍼였죠. 토리와 브라이언은 모두 캐시와 베컴을 알고 있는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습니다. 4명 모두 같은 반이었고 모두 친구는 아니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베컴의 말에 따르면 이날 토리와 브라이언이 캐시 이모의 집으로 모인 이유는 함께 영화를 보자며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던 도중에 토리와 브라이언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곤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컴과 캐시는 단 둘이서 영화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전기에 이상이 생긴 건지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컴은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전기가 나간다면 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캐시 이모의 집에서 함께 머물러도 되냐고 말이죠. 하지만 베컴의 엄마는 16살짜리 아들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여자친구와 단 둘이 밤을 보내는 것을 불편해하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곳이 불안하다면 베컴과 함께 집으로 건너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말했죠. 그러나 캐시는 집에 남겨진 애완동물들을 돌봐야 한다면서 그냥 이모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30분경에 베컴의 엄마가 그곳으로 와서 데리고 갔을 때 캐시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의 엄마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남은 용의자인 토리와 브라이언에게 주목했고 일단 그들을 신문실로 데려와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이다호주 경찰의 존 겐스키 경감과 베노 카운티 보안당국의 앤디 토마스 형사가 맡았습니다. 존과 앤디는 먼저 브라이언의 방에 들어갑니다. Hey Ryan, Hey. one of the last three people, to Yeah. see Cassie, and so it's so important and critical that we just answer some questions. 아이다호 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브라이언과 토리는 모든 신문 과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은 밖에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는 중이고 브라이언만 따로 경찰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If you can just kind of reconfirm the story about how you went out to Whispering Cliffs on Friday night, and if you can kind of start there a little bit. Me and my friend Tori went to we went to Cassie's house and we talked to her and stuff. 브라이언은 캐시가 집을 구경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Did you go throughout the whole house? I walked Check out around. the house. Yeah. Just kind of showing you everything. So you basically looked at every room in the house, got the House. lay of the land. Then what? And then I saw that he had a big video collection. So we looked at a bunch of movies and stuff. Okay. And then I think Did you look through those movies? I did. Okay. Do you like movies? I mean, Yes. what kind of movies? What's your favorite kind of movies? I like horror movies. 신문 중에 브라이언은 자신과 토리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왜 그걸 좋아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쓰고 있는 공포 영화 대본에 대해 얘기하길 시작하죠. Tell me about the script. Well, there's a film festival in January. So we wanted to make a movie and then go there and What's the movie about? we were making like a slasher flick. 브라이언은 토리와 함께 그 집에서 킬빌 2를 보고 있다가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We watched like maybe half an hour of it. Okay. About what time is this then? So we left. I remember we left around 9:30. 브라이언의 말에 따르면 둘은 그 집을 떠난 후에 시내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이어서 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고 말이죠. 그런데 브라이언은 너무도 쉬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에 하나 영화 제목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는 어떤 주제에 관한 영화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한 것부터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형사들은 그날 밤 극장에서 알바를 한다는 동급생 친구를 찾아냈고 그 친구는 그날 밤에 브라이언이나 토리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이 정보를 브라이언에게 전달했고 그는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This is the time you need to tell the truth. Yes, I should have told you about the cars. 브라이언의 말은 이랬습니다. 네, 사실 이건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차문을 열어보고 열리면 안을 확인해서 물건을 훔치는 거죠. Is Tori with you the whole time that you are checking cars out? Yeah, Tori's gonna tell us the same thing when we talk to him. yeah. 이렇게 형사들은 토리가 있는 방으로 가서 직접 묻습니다. We were scoping the neighborhood because we were planning to go through cars. 형사들은 토리가 하는 대답을 보고 사전에 미리 입을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극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될 거라 생각한 둘은 다시 만나서 입을 맞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형사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Remember the description of the cars, the color of the cars, what kind of door handles they had on them, and I don't know what kind of cars. I don't usually pay attention to that. 형사들은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re we going to be able to verify your fingerprints there? Probably not. I use my sleeve to open it. 뭔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만들어서 한다는 느낌을 받은 형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아이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명 이상의 용의자가 공범이라고 느껴질 때 사용하는 신문 방식을 쓰기로 합니다. 각자에게 먼저 자백한다면 형량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날아간다며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We're going to talk to him. You going through cars is a small piece of lint on a gnat's ass compared to somebody getting killed. So we're going to talk. okay. 형사들은 돌아와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Cassie is dead. She's not supposed to die, but she does. And you know what?
I think you see it. I don't know if you freak out and you do it. I don't know if Tori does it, but you know something? You're there. I can see it. That right now is doing. Did not do it. 이 방에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사실 이건 형사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고 계속 생각하도록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이언은 자신의 양심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형사들이 돌아왔을 땐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브라이언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You doing okay? How's my parents? Well, I mean, you can talk to We just you. talked to them. 이렇게 불안해하는 브라이언과 다르게 토리는 꽤 침착했습니다. 이것으로 형사들은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톨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실제로 브라이언은 꽤 부유한 가정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톨이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반사회적인 성향을 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You kept saying that I get in trouble too because I was there with him and stuff, and we're gonna work it out with you, okay? We're gonna do everything we possibly can. 브라이언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완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16살 어린애처럼 말이죠. Do you know what I'm thinking? And correct me if I'm wrong, okay? Is that somebody has got you mixed into something, regardless of what level you're mixed in, to something that you do not want to be involved in. You don't want to be involved in this, okay? 형사들은 브라이언의 감정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브라이언에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We know exactly when Cassie died, okay? I know exactly when, okay? She died when you guys left, right after you guys left and Matt left. Okay? So now you're telling me you just happen to be back in the neighborhood burglarizing cars, but you don't go in and kill Cassie. Cool. Mom and Dad's gonna come talk to you. Okay? Alright. Hey. So sorry. I want to be your boyfriend. Can't stay like this. I'll never see you again. 브라이언은 이제 자신의 양심을 속이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도 이해하며 후회하기 시작하죠. Tell me now. You're not going home. 브라이언의 부모님은 아들이 옳은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브라이언은 이런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지만 곧 마음을 먹은 듯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Your first version was you're going to go to the movie when you left. Yes. And then the next version was you're going to go through cars. Yes. Now, this is the third time through the thing. We just want to know, what was the real intent when you left there? They're supposed to be splitting face. Was you going to go park down the road and then go back and... Yes. Yes, Mr. You're doing good. What clothing do you have in the car to go do this prank? The mask that we had. Okay, what kind of mask? White. We can't step on them because they don't look to you. All of that's in the trunk of the car? Yeah. So you put all of that on, right? Yeah. 브라이언과 토리는 분명히 자신들이 꿈꿨던 환상적인 버전의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You had a knife? I have an answer, yes. Okay. The blade, I don't know, it's maybe 6 inches, 7 inches. 브라이언과 토리가 썼던 마스크, 장갑, 옷, 칼은 모두 영화 스크림에 나오는 살인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Matt was still here, and we turned all the heads off to scare him. So how did you do that? So we went inside the basement because it was unlocked. When you were downstairs and checking out the place and everything, you opened that door so you could have a way in. Yes. 브라이언과 토리는 집을 떠나기 전에 캐시와 베컴이 모르게 지하실 문을 몰래 열어놨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문으로 다시 들어와선 캐시와 베컴을 깜짝 놀래키는 것이었죠.
turn all the lights off and scare him. And then you wait, right? Okay. Yeah, and then we kept, then we would turn the power back on, which is probably 10 minutes. We kept flashing the garage light on and off, you know, so you can get downstairs, but they wouldn't come upstairs. 둘은 영화 스크림의 장면들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차단하고 지하실에서 소리를 내면 두 사람이 아래로 내려올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죠. They wasn't working. No. So the next plan is just to wait until, Sure, Cassie. just wait till Matt goes. And so did you just wait until Matt went? His mom to pull up, and we would watch out the window. 브라이언과 토리는 한동안 지하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Do you have your mask on? Yes. Then what happened? We turned the power off, of course. So whose idea that to cut the lights? That was my idea. Okay. We probably scare Cassie more as she was home alone. 영화 스크림에선 젊은 여성을 살해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심리 게임을 하기도 하죠. 아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본 영화 스크림은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았습니다. 토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찍은 홈비디오 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Do you like scary movies? 브라이언과 토리는 영화처럼 자신들이 아는 피해자를 골랐습니다. So then we went upstairs, and then, you know, I had a smile on my face, you know, and then we opened the door. 검은색 로브와 마스크를 쓴 채 칼을 들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이 꽤 만족스러웠던 것일까요? And then we walked over here, and then Tori stepped in front of me, and he walked over here, and then Cassie was saying, who's her and stuff, and I was about to say, you know, hey, and then she started to walk slowly, and after Cassie said, who's that, you know, I believe the words were, I'll kick your ass. 캐시는 아마도 이들의 정체가 브라이언과 콜이라는 걸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He walked up to Tori, and then he stepped 2 more times, and then she went, ah, and then he backed off, and he took, you know, a couple more steps. And that's when she let out a scream that I'll never forget. Okay. You did great. I stood back, and I don't know, he started stabbing. You think the scream was because she got stabbed? I thought the scream, it sounded so real because It sounded different from just a scary scream, right? yeah, I mean, it sounded like a real Terror, maybe. yes. Was it the pot? I mean, like, he stabbed her. It was like not just a couple times. Stabbed her, I don't know. I saw his arm go up maybe 3 times, and then that's when I was like, "What's going on, dude?" And it's like, and she didn't say a thing. And then she shined a flashlight on her, and she was going like this, and her head was like this, and her eyes were wide open, her chest was moving. Do you still have your mask on? Hard to punch. Yeah. The mask is still on. He said, we have to kill her. I can't believe I did this. And he said, we have to kill her. So he finished her off, and he kept going. And did you watch that, or did you turn away? I watched him do it once, and I'm like, what's going on? This isn't supposed to happen. It's supposed to be a joke. 브라이언의 말로 보자면 자긴 그냥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토리가 진짜로 달려들어서 칼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So was he stabbing her? Was it in the chest? Yes. There was pitch black, and then he shined his flashlight on Cassie, and I saw her face. I knew she wasn't there anymore. And I just started. And we walked back downstairs, we turned the power back on, and we went to his car. This is very important. Okay. Did you stab her too? No, I didn't touch Cassie. I You didn't didn't touch her at all? Cassie. Okay. And you're telling us the truth on that, because it's very important. Yes, Okay. we were good friends. So you're saying that Tori stabbed her, all the stab marks, Tori did it. Yes, he said that he would kill me if I told anybody. Now we're going to be honest. And just see what Tori says.
This is going to come down to your word against Tori. 그리고 형사들은 다시 토리가 있는 방으로 건너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브라이언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봐야 했으니까 말이죠. Now's the time to really start being honest with some things. Okay? We know some things to be true. We know exactly what happened. Okay? And I want to give you the first chance and the first opportunity. 이 살인을 정말 토리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작 16살짜리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따져 묻기보단 분위기를 압도하여 자백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We've been doing this for several days. We've talked to a lot of people. We've seen a lot of things. We've put the pieces of the puzzle together. We know how it went down. Tell us what happened. With what? Out of Cassie's place. We went through cars, me and Brian. 토리는 브라이언과 사전에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고수합니다. 브라이언이 이미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You know, I'm not here to insult you or anything, but we don't believe your story. And we don't believe your story. And I don't think your dad believes your story about going through the cars. It's a tough one. And I don't believe it, especially because I know it's not true. Because we got you going into that house when you parked on the street. We got you going back into Cassie's house. 형사들은 계속해서 토리가 직접 본인 입으로 털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정 정보를 흘려주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는 꽤 불안한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리는 이제 브라이언처럼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할까요? One other thing I want to touch upon that night when you're out messing around, that's why I asked you earlier, just take any masks with you. Because we have some indications that you had some like Halloween type, scary masks or something. You guys playing around with those at any point in time? We weren't messing around with them. Okay, you didn't put them on? No. 토리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시 브라이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캐시를 죽인 후 어떻게 한 건지를 묻습니다. We were straight back to his house. Well, what time do you think that you got home back to Tori's house that night? When did you guys go back? 11:30. Inside his house, we got heavy alcohol. We because it's supposed to be fireable, and then we got a blue plastic bag. So you put everything in the bag. Did you go back out? Yeah, he left. His parents asleep to go. And you left again? He was on his trunk. It's on his trunk. We drove everything. We disposed of everything. Big break. 형사들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하고는 다시 토리가 있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If somebody were to see you putting a blue bag in the back of your trunk, would you taking some garbage out? Were you putting a garbage sack in there? Did you do anything like that? No.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y somebody'd see you with a blue garbage sack, like coming out like you're bringing the garbage out. But it's like, Was it a sack full of stuff or just? Yeah, it had. It was full of stuff? Well, it had the sack, and then there were some items that you had apparently. And it went in the trunk of your car. And all I'm telling is what people are telling us. I don't know. 토리는 여전히 형사들이 확실히 아는 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You leave Tori's house. Okay. Where do you drive from Tori's house? I told him that the only place I knew was that it was in the mountains. We lived by my house because I drive there all the time. We parked. We got the plastic bag and everything inside the plastic bag, and then I poured the whole bottle of it on there, and we got the match and we light it. Did it burn? Did everything go up? It was on fire for maybe 5 minutes, and then it was getting ready to go out within the stuff. And we wanted to get it as fast as possible, and then we went back to his house. I know exactly where it is. I mean, it's Black Rock 30. Cool. We go up there and we do it. Okay. So I'm gonna have them come get you.
and they're going to drive you up there, okay? 블랙락 캐년이라는 장소는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범행에서 사용한 여러 흉기와 도구들, 그리고 형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증거인 비디오 테이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Murder is power, murder is freedom. We're sick psychopaths who not get pleasure of killing other people. That sounds good, baby. We're gonna go down in history. We're gonna be just like Scream, except real life terms. That We're gonna be sounds murderers. good, baby. Like, let's see, Ted Bundy, like the Hillside Strangler, No. the Zodiac Killer. Those people are more amateurs compared to what we're gonna be. 16살의 브라이언은 형사들을 아이다호의 블랙록 캐년의 외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친구인 토리와 함께 자신들의 범행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땅에 묻고 태워버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에 타진 않았고 땅에 묻혀있던 증거들 중 형사들의 눈에 띄게 만든 것은 바로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여기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던 형사들은 곧바로 재생시켜보았고 거기선 브라이언과 토리가 그날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부터 찍혀있었습니다. I think we could maybe 8 kills. God, like always. 20. 둘은 아마 자신들이 꿈꿨던 공포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에는 학교에서 캐시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포영화의 주인공이었죠. Hello, Cassie. I'm getting you on tape, okay? Say hi, please. Hi. Okay, see ya. 사실 이 비디오는 불에 태워져서 그대로 재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로 복구해낸 다음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구해낸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살해 당시만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What we're supposed to happen tonight. So hopefully nothing will go wrong. Everything will go smoothly. We can get our first kill done, started, and we can keep going. I'm telling Cassie's family, but she ain't number one. We have to stick with the plan. And she's perfect, so she's gonna die. I've always wanted to make a mark on the world, so and this is a good way to do it. 브라이언과 토리가 있는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16살짜리 아이들이 보통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이 하는 건 살인을 해야 할 사람들을 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형사들이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 계획은 누구를 놀래키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브라이언이 울면서 얘기했던 내용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자신은 단지 캐시를 놀래켜주려 했었다는 내용 말이죠. 브라이언도 이 끔찍한 살인 계획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That would be a perfect ending, yes. But it does. Yeah, that's true. Much. It would. I can get that. But You know, hard for the being on Christmas Eve. These guys have been trying to train this now. They all scattered so we can't shoot them anymore. Probably maybe out of ammo or we will just kill ourselves. just one bullet. That's all I'm saving now. I think we should go like this, you know? Each other's heads and be like, 1, 2, pull. 둘은 이 영상에서 16살짜리 아이들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친구를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캐시가 친구인 것은 알지만 범행 대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죽여야 해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 끔찍한 일을 마치 농담 따먹기처럼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We're here in his car. The time is 9:50, September 22nd, 2006. Unfortunately, we have the grueling task of killing our 2 friends. And they are right in a house just down the street. We just talked to them. We were there for an hour.
이들이 죽이고 싶어한 사람은 캐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고 자신들이 연쇄살인범이 되길 원했습니다. 게다가 방금 보신 것처럼 브라이언과 토리는 학교에서 총기로 대량 학살을 저지른 살인자들을 우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망의 첫 타겟은 캐시였고 말이죠. 이들은 캐시가 머무르고 있던 이모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계획한 2006년 9월 22일 밤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We're ready. We're listening to the greatest rock band We've waited for ever, this for a long time. Pink Floyd. 이 대화를 보면 영화를 찍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페이크 다큐 같은 종류의 영화처럼 말이죠. 이 장면은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찍은 것입니다. Before we commit the ultimate crime of murder. We waited for this for a long time. A long time. 이들은 영화 스크림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살인범이 입은 로브, 마스크, 큰 칼은 이 영화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었는데 브라이언과 코리는 이것과 흡사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엔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찍은 모습이 영상에서 나옵니다. Just killed Cassie. We just left her house. This is not a joke. I'm shaking. I stabbed her in the throat and I saw her lifeless body just disappear. Dude, I just killed Cassie. That felt like it wasn't real. I mean, it went by so fast. 아마 살인에 성공했다는 성취감은 이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마련한 용사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토리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We got solved about Black Rock Canyon too. Okay, we got a car matching your description, going up to Black Rock area. Did you guys dig anything up there? I don't know. We need to know, and we need to know the truth. Okay. I guess the best way I can explain it is the house of cards is falling. You know, it's kind of, stories are falling apart. If we don't get the truth, we can't come together, we can't work this thing out. We can't do it. You're going to be left out in the cold. Can I talk to an attorney? You can do that.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Can you talk to me? Probably, yeah. Can I have a minute with him to see if there's Sure, something you should. Absolutely. I love you, son. Do you know I love you? Tori, do you know that I love you? Look at me. I do love you. 토리의 아빠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넵니다. 아마 아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자신의 죄책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성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Dad, I think we owe it to you at this point to find out what we know at this point. Yeah. And there's just no easy way to tell you this. We do know that Tori and Brian, they murder Cassie. Okay? We got the evidence at this point to prove that. We found the evidence. We've got the knife that you used. We've got the masks that you used. We've got the videotape. We've got it. There's a tape up in there that you buried. Okay? Tried to catch on fire. All that stuff.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don't need to tell you that. This is right, Tori? What they're saying is true? You know exactly what happened, and you know what you need to do. So, unfortunately, you're not going anywhere tonight. You're going to be placed into custody tonight. Okay? I'm sorry that's the way it goes. You're going to but be charged with first-degree murder. 이렇게 토리와 브라이언은 1급 살인 및 살인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방송을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건 용의자가 1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범행 계획을 녹화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법을 보는 브라이언과 코리의 관점도 꽤 놀라웠습니다. 죄책감이라곤 1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There should be no law against killing people. I know it's a wrong thing, but hell, you restrict somebody from it, they're gonna want it more. 2007년 봄, 16살의 캐시가 잔혹하게 살해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 강력한 용의자인 브라이언과 토리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범행을 같은 시각에 함께 저지른 공범일 경우 함께 재판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수준이 다르고 범행에 임할 당시 마음가짐도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사건을 저지를 당시 16살로 미성년자였지만 1급 살인 혐의라는 중범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성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브라이언의 재판이 2007년 4월에 열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신문 과정에서부터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면서 최대한 브라이언을 옹호해 주었죠. 이렇게 브라이언의 재판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5시간의 심의 끝에 1급 살인 혐의와 살인 음모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공개된 비디오 테이프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인 2007년 5월엔 토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변호사는 브라이언을 비난했습니다. 사건 당시 캐시를 죽인 사람은 브라이언이며 이 모든 범행 계획과 실행도 모두 브라이언의 의지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서 말이죠. 검찰은 반박을 위해서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을 준비하였고 이 모든 걸 재판장에서 입증하기 위해 17일이라는 긴 재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살인과 살인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증인들을 빼더라도 검찰 측이 준비한 증거는 너무도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열린 선고재판에선 둘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살인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30년형을 말이죠. 아마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었다면 사형을 받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검찰이 약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재판 중에 검찰은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라며 옹호해 주었는데 결국엔 코리와 똑같은 형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9년에 브라이언과 코리는 이 판결에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도 부당하고 이례적인 판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선 증거로 미뤄봤을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합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We're going for a high death count. We're not going not to get caught, Ryan. If we're going for guns, we're just going to end it. We're just going to grab the guns and get out of there, kill everybody and leave. We're going to make history. We're going to make history. Yep. People will die. 캐시는 매우 다정하고 활달하며 착한 16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계획으로 인해 살해된 것은 유족에게 평생 비극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브라이언과 토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17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독특하고 끔찍한 범죄는 이례적인 일로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I was actually the individual who snuck downstairs and unlocked the basement door. And it's that one choice where I was just kind of going along with it. I really didn't stop and say, why am I doing this? I just did it. And that one thing that I did, started this whole 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s hard to deal with because all I had to do was just not do that. And this may have never happened. 그럼 오늘 긴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톰슨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